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위 펀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김한진이라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파이콘 세션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됐는데 마무리를 한번 잘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파이썬 패키지를 통해서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퀀트 전략을 개발을 할 수 있는지를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또, 물론 이제 그런 과정들이 파이썬을 통하면 매우 간단하고 간편하게 수행을 할 수 있지만, 또 퀀트라는 직업이 또 그렇게 쉽게 풀리지만은 않는다는 것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입자물리 실험을 전공하고 그 이후에 2017년부터 주식 및 파생 펀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한진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월드 펀트 리서치에서 주식 펀트 리서치를 했었고 올해부터 이제 프레스토 투자자문에서 주식 펀트 리서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직업이 주식 펀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파생이나 이제 크립토 자산 같은 것들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께 공유할 내용은, 크립토 자산에 관한 제 개인적인 리서치의 아주 초기 내용들 위주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다룬 내용을 정리를 짚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주 매우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파이썬을 활용하면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머신러닝을 퀀트 리서치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또 그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퀀트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 어떻게 좌절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퀀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떤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만들게 될지 한번 살펴보죠. 네, 퀀트의 워크플로우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통상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모델링을 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도메인 논리지가 되겠죠. 도메인 논리지 위주로 그냥 퀀트의 텀으로 이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모델링 단계,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마켓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금리가 내리면 주식이 오른다, 이런 단순한 가정들로부터, 또는 어닝스가 좋아지면 어닝스 리포트에서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면 주가가 오른다. 이런 식의 가정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을 하고 나면 그 가정이 과연 동작을 할지, 우리가 그 가정만 가지고 바로 트레이딩을 시작을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퀀트들은 백테스팅이라는 걸 많이 해요. 백테스팅은 우리의 현재의 가정이 과거에는 과연 어떻게 동작을 했을지 를 한번 평가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테스팅도 괜찮고 우리 가정들의 여러 가지 점검을 해봤을 때 이거는 한번 해볼만 하다 싶으면 이제 그때 가서 저희가 라이브 디플로이를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그 각각의 과정에는 매우 세부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주로 좀 모델링에 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나머지 과정들에도 아주 여러 가지 사실 완전 새로운 독립적인 토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모델링으로만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은 모델링 단계에서 머신 러닝을 이용을 해서 가격의 어떤 자산, 여기서 오늘은 저희가 크립토를 다룰 건데 크립토 자산의 가격 변화율, 그러니까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결과를 우리가 가지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프로블럼 셋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최종 산출물, 우리가 원하는 산출물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산출물은 최종적으로 크립토 에셋에 대해서 투자하는 매도를 다 할 수 있는, 롱숏을 다 할 수 있는 롱숏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은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또는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서 많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맞춰서 일단 산출물을 결정을 한 다음에, 물론 지금 상황은 좀 너무 단순하기는 한데 일단 정해놓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예제는 좀 단순하게 풀어보고 싶어서 그냥 자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두 가지를 결정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제가 셋업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업다운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무 어려운 문제보다는 단순한 문제를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과정, 프레딕션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업다운을 예측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사실 이제 그 업다운 시그널들을 포지션으로 다시 매핑을 하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상승 하강을 예측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포트폴리오 레벨에서 어떻게 동작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령 이제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델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statistical uncertainty들을 캔슬 아웃 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또 매핑을 하는 문제가 또 다른 한 꼭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상승 하강만 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문제가 어느 정도 셋업이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 없이는 우리가 러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인프라랑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상당히 접근을 하기 편한 형태로 파이썬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CCTX라고 하는 파이썬 패키지인데, 이제 이 패키지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라든지 이런 아주 다양한 거래소들의 API를 하나로 통합을 해 놓은 겁니다.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그래서 개인들이 어떤 크립토 마켓의 데이터를 크롭을 하고 싶을 때는 활용을 하시면 매우 편한 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은 여기 제가 써놓은 코드는 사실 이게 바이낸스에서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볼륨을 받아오는, 그러니까 캔들 데이터를 받아오는 인터페이스예요. 아주 단순하게 한 줄로 API에 있는 이제 어트리뷰트만 잘 넣어주면은 금방 여러분이 데이터를 긁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데이터를 처음에 가격 데이터, 거래장 데이터를 긁어왔으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피처들이겠죠. 그러니까 피처들은 사실 여러분의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식으로 치면은 어닝이 오르면 주가도 오른다라는 가정을 했다면 여러분 어닝 데이터를 필요로 할 것이고, 아니면 긍정적인 뉴스에 따라서 리턴이 바뀐다고 생각하신다면 뉴스 데이터를 들고 오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여러분의 가정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저는 그냥 가격 그리고 거래량 지표만 가지고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격 거래량을 그대로 넣는 것도 뭐 가능한 얘기인데 보통 그렇게 해서는 의미 있는 시그널은 잘 안 나오고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한번 피처들을 좀 처음에 마사지를 좀 해서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라고 불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가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여기 써놓은 101 포뮬라의 알파라는 건데, 이게 헤지펀드 월드펀트에서 본인들의 주식 시그널을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아카이브에. 아주 초기 시그널이긴 한데, 저도 이제 월드펀트 있을 때 이거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또 제 그 아카이브에 공개가 되어 있는 시그널인데 이번에 발표하느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또 파이썬으로 누가 패키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GitHub을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101 포뮬라익 알파라고 쓰시면은 파이썬 패키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라이스 볼륨 지표 시그널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제가 링크를 발표 자료에 넣어놨으니 레퍼런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사용할 피처들을 결정을 하고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문제의 셋업을 오늘까지 어떤 리밸런싱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하루의 리턴을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도 그 형태에 맞춰서 태블러 데이터로 우리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를 애초에 모델을 잘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할 때 모델 설정을 다들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오늘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일을 리커시블리 예측하는 모델을 가정을 하고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처들이 쫙 있는데 이 피처들이 오늘까지의 데이터고 이게 Y가 그 다음날의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X랑 Y를 적절하게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판다스를 가지고 하면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작업이니까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다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그냥 빠르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을 제가 세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산 문제를 가정을 했죠. 업다운에서 바이너리 문제만 가정을 했고, 그다음에 하루 단위의 관측을 하루 단위로 제가 강제시켰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크립톤이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주식과는 다르게. 그러면 24시간 돌아가는 이 데이터에 우리가 하루라는 간격을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제 데이터까지만 그러니까 오늘 데이터가 내일 영향을 줄 거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전의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또 필요합니다. 사실 이 단순한 데이터 프레임 하나에 그런 가정들이 모두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결국 여러분 모델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퀀트 입장에서는 다 전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퀀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 단계마다 본인들이 어떤 가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으며 그 가정들의 한계는 뭐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러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우 파이썬을 통하면은 이 머신러닝 과정이 매우 단순한데요. 특히 사이클런이 매우 강력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만 준비만 잘 해오면은 사실 더 사이클런에서 몇 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단순한 예제를 드리고 싶으니까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한번 러닝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여기 이제 그냥 correct, non-correct를 결정을 하는 decision tree인데 그래서 M1, M4, M2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어떤 조건식이에요. 우리의 피처들의 조건식. 피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쪽으로 yes, no 쪽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끝에서 가부를 결정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제가 활용을 한 이유가 일단 단순한 분류기잖아요. 물리적으로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매우 수월해요. 또, 우리가 요 브랜치의 개수를 늘리거나 깊이, 뎁스를 조절을 해서 컴플렉시티를 컨트롤하기에도 매우 용이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충분한 비선형성과 직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디시전 트리가 좀 어떻게 보면 촌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현역으로 사용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프로블럼 셋업을 잘 해놓으면 디시전 트리를 이렇게 퀀트 전략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러닝은 사이클런의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활용을 해서 수행을 했고요.
여기에 그냥 사이킨러는 데이터 스플릿 API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데이터만 잘 준비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트레인을 해볼 수 있고, 여기선 제가 트레인과 테스트 샘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델을 중간 점검은 한번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테스트 샘플을 한번 돌려봤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프레딕션을 한 결과를 트레인과 테스트를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뭐 F1 스코어가 한 68% 정도 나오네요. accuracy 정도 68%.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1을 제가 하강이라고 얘기를 했고 플러스 1을 상승이라고 했으니까 그 둘의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얼추 모델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우리가 러닝 자체는 편리하게 수행을 했지만 그래도 퀀트로서 조금 더 연구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테스트랑 트레인셋을 나누긴 했지만 오버피팅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하이퍼 파라미터를 피팅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 샘플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테스트 샘플이 주는 정보가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신뢰성이라는 것이 결국 거기에서 훼손이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 코인 마켓은 매우 아직 상당히 그러니까 매처하지 않은 마켓이다 보니까 그 센티먼트가 매우 빠르게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 센티먼트, 그러니까 장이 뭐 시즌 끝났다, 시즌이 왔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그 시즌의 턴오버가 상당히 또 빠르단 말이죠. 주식이나 채권 시장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떤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트레인을 할 건지에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괜찮을까라는 또 컨선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그널이 리퀴지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시그널이 우리가 트레인 샘플의 정보가 일부는 디케이해서 테스트 샘플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트레인과 테스트의 독립성을 또 보장할 수 없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뭐 일단 숫자는 괜찮으니까 한번 이 모델을 가지고 저희 매수 매도를 한다고 쳐보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나오면 그냥 매수,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매도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를 백테스팅을 해볼게요. 네, 상당히 이게 커브가 P&L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프로핏 커브예요. 그래서 프로핏이 한 번도 돈을 잃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아주 굉장한 모델이 나왔는데, 거의 1년 만에 근 10배의 수익을 주는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퀀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모델들을 보면은 정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생각보다 이 퀀트가 직업이라는 게 나쁘지가 않구나. 정말 난 뭔가 홀리 그레이를 찾은 것 같다. 라고 스스로 이제 아주 달콤한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1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만 달러를 한번 투자를 해볼게요. 그러면, 현실은 여러분을 아주 보기 좋게 또 좌절을 시킵니다. 네. 이 빨간색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거래를 시작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인샘플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 우리가 트레인과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래를 시작을 하니까 아무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사실 이런 전략은 똔똔이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래 비용, 거래소 수수료 같은 걸 조장님이 내주시진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모델들이 나오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퀀트 짬밥이 좀 쌓이고 나면은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지부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마 퀀트 지망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결과를 수도 없이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 결과에서 멈추시면 퀀트가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 이것을 이제 시작 지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직업으로서의 퀀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모델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과정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어떤 모델을 써야 할지, 어떤 피처들을 써야 하고, 그 피처들의 중요성은 또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또, 전략의 평가.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쵸? 여기까지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지 이런 사단이 나지 않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하이퍼 파라미터의 오버피팅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또 샘플링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이제 데이터 리서치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데이터 리서치에 대한 고민이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또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령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거래할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할 것인지, 그러면 거래소가 갑자기 망하면 어떡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코인이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이제 인프라적인 레벨이죠. 인프라에 대한 문제들과도 여러분은 계속 싸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퀀트 지망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무쪼록 이런 고민들을 스스로 계속 하시면서 나름의 기준을 좀 세워 두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을 매우 단순한 예제, 그리고 실패하는 좌절스러운 예제를 통해서 퀀트 전략이 어떻게 ML에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스니펫을 보셨어요. 파이썬을 활용을 하면은 그냥 메인 프레임에 여러분의 ML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ML 모델을 간편하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도메인 놀리지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뭔가 퀀트의 어려움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퀀트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내가 많이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또 파이썬이 개인에게 매우 또 아주 프렌들리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이 정도의 결과는 심심치 않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9월 달까지만 제가 그려놨는데 발표 자료에는 10월이 다 지나가도 충분히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전략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전략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따금씩 이런 결과를 주기도 하니까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그리고 스스로를 퀀트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